챕터 1. 새는 알을 깨뜨려야 날 수 있다. 물통을 원하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브루노처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통을 날라야 돈이 들어오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처럼 일정 기간 열심히 일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평생 들어오는 인세 수입을 벌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나는 시간과 돈을 맞 교환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시간을 들인 만큼만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1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벌고 한 달을 일하면 한 달에 해당하는 돈을 벌며 1년을 일하면 1년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 개념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곧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원할 때까지 그 물통을 나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안정된 직장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약간만 변해도 곧바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입니다. 다시 말해, 물통을 나른 대가로 받는 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세 수입이나 영구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브루노가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 브루노는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통을 나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병가와 휴가 일수를 모두 쓰고 나면 쉬지 않고 물통을 나르지 않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치과 의사의 물통은 다를까? 내가 이를 치료할 때마다 찾아가는 치과 의사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녀는 환자의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의사입니다.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녀는 환자들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뛰어난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기 일을 매우 좋아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일주일에 사흘만 일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일주일에 사흘만 하고도 그녀는 연수입 1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저 물통을 나르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녀의 현실이 잘 보여줍니다. 30대 후반인 그녀는 어느 날 손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녀는 현재 기존에 벌어들이던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며 가까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선망하던 그녀의 꿈의 물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통을 나르는 일에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물통을 나르는 삶은 이처럼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없게 되면 수입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일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걸려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블로는 이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물통 나르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든 아니든 계속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일로는 삶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이야말로 생명성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딱 끊긴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의 수입이 사라진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병에 걸린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는다면? 저축해둔 돈은 병원비로 몽땅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시를 대비한 돈을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끊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수입 없이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 대출금을 몇 달이나 낼 수 있을까요? 수입이 끊기면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수입 없이 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면 3개월쯤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3주일 정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수단, 즉 생명선을 확보해 두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물통을 나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은 어디까지나 도박이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갖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누구 할 것 없이 시간과 돈을 막 교환하고 있습니다. 청소부, 사무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 누구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안정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세 수입의 힘. 그렇다고 그리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블로가 찾았듯 더 나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파블로처럼 지속적인 인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든 아니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파블로의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물통을 나를 수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십시오.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파블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구적인 수입을 안겨줄 것입니다. 노동은 일시적이고 수입은 평생 보장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것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혹은 삶을 즐기는 순간에도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가령 은퇴를 해도 병이 들어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느라 일하지 못해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입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세 수입의 힘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것을 왜 당연시하는가? 어느 의사가 아침에 병원으로 향하면서 4살짜리 아이를 놀이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창밖에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던 아이는 실증이 났는지 옆에 놓여있던 청진기를 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도 장차 의사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한 의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자랑스러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청진기를 목에 두르더니 센서 부분을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서오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토록 물통을 나르는 일에 얽매이는지 잘 보여줍니다. 모방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맥도날드에 자주 간 아이는 청진기를 본 순간 그것을 머리에 착용하는 마이크로 알고 맥도날드 직원을 흉내낸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대다수가 물통을 나르는 것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99%가 오늘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루노도 파이프라인의 위력을 깨닫기 전까지는 왜 물통을 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이전에는 파블로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루노는 단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자신이 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브루노에게 파이프라인은 어디에서도 성공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파이프라인은 너무 파격적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브루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물통을 나르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어느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가 생각납니다. 10만 마리의 쥐가 모두 틀릴 리는 없지. 이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물통을 나르는 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1억 명이 물통을 나른다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대가.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세상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사람보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 열심히 물통을 날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쭉 그런 모습을 보아왔고 부모님에게 그 길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물통을 나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법을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에 가까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졸업장을 얻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통을 나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갑니다. 더 많은 물통을 나르기 위해 더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용하는 물통의 종류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쇠물통을 나르다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면 플라스틱 물통으로 바꿉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플라스틱 물통은 디지털 물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평생 물통을 나르다가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상상을 합니다. 편히 쉴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물통을 날라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그처럼 평생을 바쳐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이 얻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퍼레이드지가 매년 실시하는 소득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근로자는 평균 연간 28,50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0%는 세금으로 나가므로 순수익은 22,500달러인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돈으로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많은 사람이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많은 사람이 추가 수입을 절실히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 물통을 더 많이 나른다면 간절히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로지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안에서만 해법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많은 물통을 나르면 된다고 여깁니다. 물통을 나르는 어느 아버지가 말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물통을 나르는 일을 찾아봐야겠어. 역시 예전에 물통을 나르던 어머니도 말합니다. 애들이 컸으니 이제 전에 하던 물통 나르기를 다시 시작해야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도 방학 동안 물통을 나르는 게 좋겠어. 그렇게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모두 물통을 나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미국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합니다. 심지어 일벌레로 알려진 일본인보다 더 오랫동안 일합니다. 물통을 더 많이 나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그들은 그만큼 대가를 얻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인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인의 신용카드 부채는 사상 최고이며 가구당 부채는 지난 17년 동안 4배나 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가처분 소득 1달러당 95%가 부채인 셈입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 이를 선택한 여성의 비율이 1980년 18%에서 오늘날 46%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말 청구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에는 1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더 큰 물통을 나르는 것은 어떨까? 사람들은 보통 물통이 현재보다 더 크면 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물통을 나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미국 노동통계청은 수백 종의 직업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조사해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물통을 나른 대가로 받는 시간당 수입을 다른 직종과 비교해 보십시오. 가령 사람들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매년 2주일간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위의 직종 가운데 5개 직종의 연간 소득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계약직 직원이나 판매사원, 집배원은 변호사 혹은 의사 연간 소득을 보고 매년 저 정도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내과 의사의 물통은 패스트푸드점 계약직 직원의 물통보다 1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든 계약직 직원이든 집배원이든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처지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그만큼 씀씀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의사나 변호사나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수준을 감당하려면 번 돈의 대부분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보통 $5,000짜리 중고차를 구입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45,000 상당의 렉서스 정도는 몰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아이들의 학비를 면제해주는 공립학교에 보내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일반 근로자는 $75,000짜리 집에서 살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350,000나 되는 집에서 삽니다. 일반 근로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외식을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호화로운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비용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휴가를 가지 못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매년 온 가족과 함께 스키 여행을 떠납니다. 일반 근로자는 대중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비싼 골프클럽 회원권을 한두 개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더 큰 물통을 나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물론 의사의 물통은 패스트푸드점의 계약직 직원보다 10배는 더 큽니다. 그러나 의사의 지출도 계약직 직원에 비해 10배 더 크기 때문에 둘 다 버는 족족 소비하기 바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물통이 아무리 커도 결국엔 마른다. 이웃집 백만장자를 쓴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댕코는 큰 물통을 나르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비싼 자동차를 몰고 호화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돼. 그들의 눈에 비친 부자들의 모습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스탠리와 댕코는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모두 부자는 아니다. 부라는 것은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다. 매년 많은 돈을 벌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써버리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부란 쌓는다는 의미지 소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행운, 유산, 학력이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란 근면, 인내,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물통이 아무리 커도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물통은 말라버리고 맙니다. 반면 파이프라인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절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면 인내와 끈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파이프라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통 나르기는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누구나 더 큰 물통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환경에서 연봉이나 급여를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유일한 소득원이 물통을 나르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커다란 물통을 나르십시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물통을 나르는 것으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일에 얽매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통을 나르는 일로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통이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통을 나르는 이상 돈을 벌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아침에 출근해 저녁까지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입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입은 완전히 끊기고 맙니다. 아직도 물통에 매달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고 싶습니까?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통을 나르는 틈틈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 백만장자는커녕 빈털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통에 물이 마르는 순간 그들은 여지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